나는 대한민국의 20대. 남다른 구석도 특별한 꿈도 없는 그저 평범한 대학생. 어릴 적부터 내게 세상은 너무나도 이상한 곳이었다.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볼 기회도 없이 학교로, 학원으로 내몰렸다. 어른들은 말했다. 우선 대학에 가야만 한다고. 다른 것들은 그 이후에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나는 매일같이 반듯한 교복을 입고 책상에 앉아 하루 10시간 이상 목적을 알 수 없는 문제들과 씨름했고, 왜 이겨야만 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쳤다. 그렇게 겨우 결승선에 도달했지만 사실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는 힘이 풀려 제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떤 길을 걷고 싶은가?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뭐가 문제일까? 모든 것은 왜 내게 이렇게 버거울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온 걸까? 애초에 삶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나는 그렇게 서서히 절망과 우울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끝없이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던 그때 나는 헤세를 만났다. 헤르만 헤세. 그의 삶은 실패와 위기의 연속이었다. 1877년 독일의 작은 도시 칼프에서 태어난 그는 성장 후 신학교에 진학했지만 7개월 만에 그곳에서 도망쳤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정신치료를 받기도 했다. 겨우 김나지움에 입학했지만 다시 자퇴를 한 헤세는 이후 서점 직원으로 일하며 글쓰기에 전념하기 시작한다. 1898년부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한 그는 1906년 자신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담은 수레바퀴 아래서를 발표한다. 그것은 내가 읽은 최초의 헤세의 책이기도 했다. 책을 읽으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이야기가 꼭 나의 이야기와 같았기 때문이다. 이후 나는 헤세의 책들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다. 데미안, 시타르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그는 항상 방황하는 청춘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모두 방황 끝에 참된 자아를 찾게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토록 고뇌와 고통으로 가득 찼음에도 그들의 청춘은 항상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었다. 그래, 헤세는 비록 불안정하고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춘은 아름다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1916년 발표된 그의 단편 청춘은 아름다워 역시 오랜 방황 끝에 제법 그럴듯한 청년이 되어 여름 휴가를 위해 고향에 되돌아온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책은 그의 방황을 중심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그것이 다 지난 후에 청춘의 끝 무렵에 있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잔잔하게 그려낸다. 주인공은 자신의 거칠었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이따금 사랑의 감정으로 요동치기도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그에게 청춘의 끝으로 기억될 아름답고 귀중한 여름날의 기억들로 남게 된다. 그는 말한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뿌듯함이 가득했다. 우리에게는 멋진 청춘의 날들이 고향에서 보낸 멋진 날들이 있었으므로. 이후 결말 즈음에서 주인공의 이름이 다름 아닌 헤르만, 즉 작가 자신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가 동생이 쏘아올린 불꽃놀이를 바라보며 다시 기차를 타고 떠나는 것으로 글은 마무리된다. 이처럼 헤세는 힘들었던 날들과 함께 아름다운 날들 또한 있었음을 기억하며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딛고 성장할 수 있었기에 아름다웠던 청춘을 돌아보며 그것을 자신의 글에 담아내었다. 그렇지만 헤세는 결코 고뇌와 방황의 시간 자체를 청춘이라면 당연히 겪는 것이라며 당연시하거나 미화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고되고 어려운 과정임을 인정하되 다만 성장을 위한 발걸음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시와 같이. 그렇게 헤세는 나에게 희망을 주었다. 지금의 시련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게 결국에는 나 자신을 찾는 여정인 것이라고. 언젠가는 나의 참된 자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은 무엇보다 값진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걸어보기로 했다.
나는 한때 햇새가 서점 직원으로 머물렀던 도시로 떠났다. 그곳에서 그가 보았을 풍경들을 나도 보았다. 처음으로 여유롭게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책을 읽었다. 그가 그랬던 것처럼 글을 썼고 그림을 그렸다. 그러다 보니 처음으로 나 자신의 의지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나는 낯선 곳에서 찾은 나 자신과 함께 돌아왔다. 아직은 명확하게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언젠가는 또다시 늪에 빠질 수도 혹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면 나는 그가 했던 이런 말을 떠올리며 계속해서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런 날과 이런 밤이 불안과 혐오감, 절망이 자꾸만 찾아올 것이다. 그래도 나는 살아갈 것이고 그래도 나는 삶을 사랑할 것이다. 그래, 나는 살아가고 사랑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수익성과 생산성이 중요한 이 시대에 문학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고.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100년도 전에 쓰인 한 권의 책이 현대를 살아가는 한 청년에게 손을 내밀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것. 인생을 살아가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문학의 힘이라고. 그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